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이에요. 오늘 이 소식은요. 예. 자,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는 좀 흥분할까 봐 오늘 걱정되는데 한국 남자의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요. OECD 주요 29개국 중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예. 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요. 한국 남자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45분으로 나왔는데 네. 올해 OECD가 집계한 주요 29개국 중 가장 짧은 시간으로 밝혀졌고요. 네.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186분. 186분. 예, 그래서 남자의 일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고요. 그 네. 뒤를 노르웨이,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보다 그 남녀 평등 지수가 낮은 네. 인도보다도 우리가 남녀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적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하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한국 여자의 일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27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182분이 더 긴 네, 거죠. 그래서 네. 남녀 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 기사가 소개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네. 지금 저도 달고 싶더라고요. 예, 진행자분처럼 네. 이제 사실 20, 30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네. 이렇게 불평등한 결혼 생활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그러니까 뭐 30, 40대 이제 막상 이런 맞벌이의 경우에는 이런 거 댓글 올릴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 가사 노동도 해야죠. 예. 네. 또 20, 30대 남자분들은 네. 또 앞으로 이제 남자의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 30대 남녀 모두 이 기사를 보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데 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플라톤의 향연 읽어보셨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우리 태초의 인간은 둥근 몸에 머리가 2개였고요. 네. 4개의 팔다리가 붙어 있었죠. 뭐 그래서 뛰어난 체력과 사고력을 가진 암수 한 몸으로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이렇게 암수 한 몸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 부족한 것이 없어서 자만하다가 신의 노염을 사서 네. 이제 남자 여자로 쪼개지 갈라지죠. 않습니까? 번개 갇혀서. 네.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외로움도 느끼고 부족한 것을 서로 찾아 헤매게 되는데 뭐 이런 오늘 발표된 통계나 기사의 그런 것들만 보고 결혼 생활을 좀 단편적으로 보고 네. 20, 30대가 너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그럼요. 조금 올바르지 않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깨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진정한 그 남녀 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보다 우리나라 그 남자들의 가사 노동 시간이 적다는 게 조금 충격적인데 진정한 남녀 평등이라는 거는 사실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사실 남성이 74%고 여성이 52%입니다. 인구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서 비교했던 그런 선진국보다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좀 저희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통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10가구 중에 한 4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뭐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해서 이 통계를 해석을 해보더라 해도 여전히 사실은 여전히, 그 한국 남자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네. 근데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통계가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우리가 또 2위를 합니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걸 해봤었는데 예. 우리보다 많은 나라가 멕시코라면서요. 예, 멕시코가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남자들의 인식, 태도 이런 것들도 네. 문제이겠지만 남성들 입장에서도 사실 가사 생활에 맞습니다. 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네. 좀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 거는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정말 저녁 시간이 있는 삶이 없는 상황에서 가사노동까지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긴 하죠. 근데 여성들의 같은 경우 똑같이 일하면서 집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잠 줄여가면서.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 가사노동 얘기는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박희준 교수님은 충분히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제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번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뭐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다 도맡아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좀 노후를 바라보고 지금 선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일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사 노동 시간이 이제 남성들 짧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떤 행복 지수와도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남성 인구들의 일과 삶의 균형적인 접근에 대한 좀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덴마크가 186분으로 사실 남자 일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년간 유엔에서 전 세계 행복도를 조사한 행복 보고서를 살펴보면 덴마크가 2013년, 14년에 행복지수 1위에 올랐고요. 2015년 금년에도 뭐 근소한 차이로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 물론 뭐 그 남자의 일평균 가사 노동 시간과 국민들의 행복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덴마크의 남성 인구들이 가사 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어떤 그 노동계의 문화라든가 우리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도 조금 덴마크처럼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근로시간이라는 어떤 큰 장애가 있는 한 삶과 일에,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적인 접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제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취미가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앞서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뭐 가사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산다면은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여유조차 지금 없다는 것 이런 것이 좀 불행한 현실인 것 같아요. 어제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그 행복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심플한 아주 간단한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었는데 12시간 이상 일하지 말고 꼭 취미 생활을 하나 갖고 8시간 숙면을 취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아, 참 이런 또 어떤 통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역시 힘들구나. 굉장히 오히려 더 자학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없어요. 사회적인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이 또 선택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삶보다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떠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제학자 벨러리 레이미와 네빌 프랜시스는 1900년부터 2005년까지 105년 동안 1인당 평균 업무, 수업, 가사 및 여가 시간의 증감 추이를 조사하는데 참 결과가 재밌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05년 동안 여가 시간은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업무라든가 많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일하는 시간보다 여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내를 들여다보면 여가 시간은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웨인 오츠 저서인데 워커홀릭의 고백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찾아야 될 어떤 존재 이유라든가 사랑을 일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최근에 우울증, 오피스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작년 초에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한 결과인데요. 직장인의 75.5%가 오피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문화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발전해감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과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유 시간만 늘려준다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경쟁에 매몰돼서 일에만 몰두하고 또 우울증까지 겪어야 되는 현대인들 굉장히 안타까운 우울한 소식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건이 그런 여가 생활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경쟁으로 내몰린 우리가 삶보다는 보다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것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월마트 설립자죠. 억만장자 샘 월튼이 1992년 운명을 달리했는데 마지막 남긴 유언이 뉴욕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뉴욕타임즈에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네. 나는 잘못된 인생 살았다.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손자 이름은 절반도 외우지 못했으며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내도 의무적으로 내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굉장히 씁쓸한 얘기인데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특히 이제 남성 인구들의 그런 씁쓸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참 교수님의 영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어떤 걸 좀 깨달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좀 가져야 될까요? 사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늘 건강, 가족, 친구라고 대답은 하죠. 근데 삶 속에서는 사실 건강, 가족, 친구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늘 이렇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 마무리된 이후에 좀 기반 닦아놓고 맞습니다. 사업 궤도에 올려놓은 후에 은퇴한 후에 여가가 좀 생기면 늘 우리가 보류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40, 50대들 조금 제가 위로를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페이스북 창업한 저커버거라든가 그룹폰을 창업한 앤드류 메이슨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거든요. 20대 30대가 치고 올라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더 일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갖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여유를 갖기 힘든 환경에 계신 분들은 더 좀 속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조금 가족과 자기 건강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좀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데도 저희가 매번 출연해달라 자꾸 전화드리고 종용하고 교수님의 행복을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생계형이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러드리는 게 교수님의 행복인 거죠? 네, 그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빅퀴즈 다시 한번 간단히 드립니다.